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백준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은 2020년 마을주민대학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 집체식 교육이 아닌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음의 이호 대표님을 모시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그런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군데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항상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더 이음이란 단체의 공동대표로 있다고 보통 소개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88년도부터 서울의 도시민 지역에서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민 지역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활동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좀 자체적인 공동체를 만들까 하는 고민과 관심 속에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한 10여 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현장을 보다 좀 많이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이라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마치치꾸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던 9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고 마을 만들기란 말을 쓰면서 뭔가를 해보자고 했던 때가 90년대 중반인데 그때부터 같이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오래 하고 나이도 들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직책을 맡게 되는데요. 지금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도 있고,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도 있고요. 상공회대학교에서도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안산 주민을 대신해서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이호 대표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은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란 7빛깔 무지개라고 생각했습니다. 7빛깔 무지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함께 모아져서 예쁜 무지개를 이루는데요. 마을 만들기라는 이 마을 활동이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로 함께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마을 만들기 활동이 너무 많은 마을 활동과 너무 많은 분야들이 있어서 과연 정말 무엇인지 마을 활동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어떨 때는 모르다가도 알겠고 이게 마을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이렇게 물음표도 좀 붙여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물을 때 도대체 마을 만들기가 뭐야? 라고 물으는데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오신 이호 대표님께 마을 활동이 무엇인지 또 마을 만들기가 정말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만들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을 만들기란 개념이 뭔지 하는 쟁점이 이 말을 처음 쓸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모두가 합의된 거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을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을이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국어사전은 농촌 지역의 촌락같이 보통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도시에서 한다고 할 때 촌락을 다시 만들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사전적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이 마을의 어원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도 합의된 공식적인 어원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마을이 마실이란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세요. 그 마실로부터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마을에는 있죠. 첫째는 마실은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걸 마실 간다고 하지 않죠. 가까이 아주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 마실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실은 좀 이렇게 좁은 지리적 범주 안에서 형성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르신한테 인사 가는 걸 마실 간다고 하지 않아요. 마실은 부담 없이 아주 친한 사람을 찾아가는 행위를 말하죠. 뭐 문을 벌컥 열고 뭐 나 놀자야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관계에서 형성되니까 매우 친밀한 공동체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마실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마을이 마실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마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하나의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지리적 범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조차도 굉장히 많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과서에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그런 글이 실렸는데 힐러리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쓴 논문 하나가 실렸어요. 그게 뭐냐면 워낙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걸 굉장히 다양하게 뉘앙스 다르게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공통된 요소 세 가지를 추출해낸 논문이에요. 공동체가 핵심적인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분석한 건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하나는 지역성, 로컬러티라고 하는 지역성, 공동체는 특정한 지역에서 형성되더라. 두 번째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번역하는데 소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영향을 상호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이고 세 번째는 커먼 타이라 그래서 공동의 유대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공동체 식구야. 친한 이웃이야. 이런 공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정도가 공통된 공동체 요소라고 본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로 넘어올수록 여기서 지역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약해져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직주 간의 분리, 즉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일하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농촌 사회는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일치했잖아요. 근데 지금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일하는 곳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공동체도 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지역에서 특히 요즘에 강조되는 마을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만드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학자들도 공동체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공동체의 폐쇄적인 성격을 전제하고 보통 분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도 공동체에 대해 생각할 때 좀 폐쇄적인 공동체들을 많이 생각해요. 수도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유명한 공동체들 있지 않습니까? 다 좀 폐쇄성이 전제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촌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가장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촌락에서 공동체적으로 살았던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촌락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공동체의 필요 조건들은 갖추고 있지만 충분 조건까지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설명한 이유가 공동체성이 높긴 하나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살았던 시골의 마을, 거기 다시 살고 싶어 하는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일수록 젊은 분일수록 거기서 다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적 위계 질서는 굉장히 숨막히는 거죠. 그 촌락은 폐쇄성이 전제가 또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마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도시 지역에서 다시 그런 촌락을 폐쇄적인 가부장적 위계 질서가 살아있는 촌락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개방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가고 나옴이 좀 이렇게 유연하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우리 사회에 보다 확대하고 공동체적 관계망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굳이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동체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 우리 잘 알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사상도 잘 알잖아요. 양쪽으로부터 좀 많이 탄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거의 이제 의도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이제 억압되었던 사상인데 여전히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받은 사상인데 이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이 기존의 공동체 운동에 대한 것들을 성찰하면서 몇 가지 성찰한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공동체 운동을 하는 목적은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막 만들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그런 이유는 공동체 한두 개 또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 실현되는 즉 공동체적인 관계망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자기들의 공동체 운동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할 때는 공동체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인 관계망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은정 선생님 그 질문하신 거는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잘 이렇게 대답이 된 것 같은데요. 마을 만들기는 그렇다면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박자미 선생님이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박자미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란 진정한 주인 되기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불편한 일들이나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 민원을 넣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마을 활동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또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요. 민원을 넣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직접 나서고 왜 움직이면서 그렇게 마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우리가 마을 활동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을 만들기를 한다는 거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적 관계망을 만들고 그걸 확대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우리 움직임이고 활동인데요. 그런 면에서 그 마을 만들기는 당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많은 문제들은 공동체적인 관계망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어릴 때는 공부 잘하라고 부모님들이 맨날 강요를 받았죠. 공부 잘하라는 건 뭐예요? 친구와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거죠.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좋은 대학이 갈 때까지는 좀 네가 널 좀 희생할 필요가 있어. 좋은 대학 가면 이제 다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대학에 그 중에 일부가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냐면 또 그렇지 않죠. 청년들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 내내 또 친구들과 경쟁에 시달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 또 일부가 경쟁에서 이긴 일부만이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하게 되죠. 그럼 그 정규직으로 취직한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까요? 아니죠. 거기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안 잘리려고 또 무한 경쟁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자기 개발 활동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여기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지만 퇴근 후에 뭐 학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왜 근데 학원을 가겠어요?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다고 얘기해요. 노인들의 일자리는 제한돼 있죠. 그럼 경쟁에서 이겨서 그 일자리를 따내야 돼요. 왜 노인들도 그럴까요?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나이가 중년, 장년이 돼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할까요? 노후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돼야 우리는 경쟁에서 자유롭게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죽을 때나 돼야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일생은 어떻게 점철되냐면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항상 유보하고 뒤로 미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우리는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짜 그런 사회를 물려주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간에 파괴된 공동체적인 관계망, 상호 부조적이고 상부상조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망을 다시 부활시키고 확대하고 강화해서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유해 나가는 대안으로서 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조그맣게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지금 경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소수의 위너와 다수의 루저들로 구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90대 10의 사회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양극화됐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99대 1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 오직 1%만이 위너가 되고 99%는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극히 일부분의 부자들은 섬에서 자기 저택이 섬에 있는 고립된 섬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먼저 그 질병이 취약하게 드러나고 죽고 하는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나는 1%에 들 자신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1%에 들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좀 다른 사회 발전 방식,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 호혜적인, 상호 부조적인 관계망,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관계망을 다시 복원하고 강화할 것이고 확대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그 삶의 방향, 사회의 방향들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이렇게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죠. 각자 도생은 이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게 각자 도생의 사회죠. 저는 지금 각자 도생의 사회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과장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데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 만인에 의한 만인의 착취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힘들게 되니까 옆에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어떻게든지 내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착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안전한 바운더리를, 영역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관심들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죠. 공동체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것은 차별, 격리, 배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어떻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 배려와 서로 도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잖아요. 마을 만들기를 한다는 거는 바로 그러한 대안적인 것들을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고 시의원한테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공동체적 관계는 안산시장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죠. 결국 마을 만들기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런 사회에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인식,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행복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목적이나 그러한 이유로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아이의 부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마을 만들기를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감사함을 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마을 만들기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공동체적인 상호 관계망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그거를 주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해가는 과정이 또 마을 만들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자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해결들,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적이라는 거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센터의 이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가 무엇이고 그런 걸 알아본 다음에 바로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지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끝날 때쯤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종종 속상해 하시는 주민분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마을 만들기를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우리가 공동체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도록 계속 흩어지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게 공동체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일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폐쇄성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아까 제가 공동체의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바람직한 지속성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공동체의 지속성은 사람에게 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 모임에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공동체들은 다 유기체와 같아서 생로병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마음이 맞아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주 재밌게 일을 잘하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갈등도 생기고 구성원도 이사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이제 쇠락하는 시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은 쇠락하다가 더 이상 이게 안 되면 해산해도 되는 거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듯이 마찬가지로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서 다시 또 뭔가 새로운 계기가 생겨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멤버들이 그대로 있다고 그 새로운 게 일어서는 동력이 생길까? 어쩌면은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막 결합하면서 그런 게 새롭게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사람에게 지속성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잠깐 그 활동을 해봤는데 재미있었어, 나는 행복했어 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은,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된다면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공동체의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들락달락한다, 그게 뭐가 문제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행복하게 같이 일을 하는 경험을 갖게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겠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각종 활동은 학교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그 자체가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학교는 사람을 키우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은 학교와 똑같은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동체 활동은 이래서 재미있구나. 이런 거 재미있네, 행복하네. 이런 체험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활동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끝에 내고자 했던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 안 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재미있고 행복했어라는 하는 그러한 영향,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가 좋다는 것을 맛보는 과정이어야 된다. 공동체 사업은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사업에서 뭐 좀 이렇게 성과 잘 안 나더라도 사람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정말 행복해서 이 사람들과라면 뭔가 또 딴 것도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큰 성과가 남는 사업인 거고 아무리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 징해 저 인간들하고 다시는 이런 거 하나 봐라 이런 느낌으로 가졌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뜻이 모아져서 한 것 같은데 사업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어떤 한두 사람에게 완전히 그게 몰려있는 그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 얘기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더 좀 강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하고 싶은 일로 합의해서 그 일이 됐는가? 저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진짜 그런가? 그것보다는 혹시 공모사업 때가 되니까 어떤 걸로 프로포잘을 써야지, 기획서를 써야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 어떤 한두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 잘 꼬셔가지고 설득해서 다른 사람들 오면 네가 하는 거니까 뭐 그래 그럼 나는 이런 걸어줄게 이렇게 시작한 일은 아닐까? 첫 단추가 어떻게 끼었냐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정말 끝까지 가려면은 끝까지 한 사람들이 함께 가려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기획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수다가 풍성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수다가 강물처럼 흐르는 지역사회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자기 얘기를 막 수다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함께하면 재밌겠어. 우리가 모두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 그때 수다를 통해서 사업이 기획되지 않고 프로포잘을 앞에 두고 사업이 기획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에게 그러도록 그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자꾸 정책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특히 지원 사업이 제대로 성숙해지려면은 행정도 바뀌어야 되고 물론 주민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행정도 바뀌고 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은 서로 간에 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갈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임이 미리 형성되어 있으면 그 모임에서 꼭 어떤 사업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도 야 우리들이 하는 거니 같이 와. 이런 식으로 보통 어떤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활동의 맛을 봐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활동이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한 10명 되는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10명이 왜 꼭 한 사업을 해야 되죠? 거기서 의견이 두세 개로 나뉘면은 두세 개의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돼. 해야 되는 사업.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으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첫 출발이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마지막에 한두 사람에게 이 일이 집중되는가 하는 것은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이금미 실장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금미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란 마음 모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렇게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가져가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뭐냐? 저는 이건 뭐 저한테 질문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 사업을 왜 했지? 왜 하려고 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제가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이 사업이 활동으로, 운동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사업이 과연 이 활동이 우리들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비슷한 얘기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결과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교육도 받아왔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소한 이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만큼은 좀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것이, 공동체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피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좀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수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수다가 많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히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숙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깊이, 처음에는 하고 싶은 얘기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숙이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육아 문제로 관심이 있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육아는 또 그 시기에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어떤 사람들은 교육 문제로가 관심이 있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성 문제, 환경 문제, 다양한 것으로 욕구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위적으로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 문제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일차적인 관심이 없죠. 하지만 환경 문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고 처음엔 좀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만나게 되다 보면은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녹아드는 과정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육아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일차적인 욕구가 해소되면 그 다음 욕구로 나아가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회가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욕구가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우주의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도 들어와 있고 그 지역 사회에도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좀 총체적인 욕구들이 좀 이렇게 해소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욕구가 별개일 수 없단 말이에요. 또 그분들이 여성이거나 딸을 가진 부모라면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단지 지금은 1차적인 욕구에 지금 집중하느라고 딴 욕구에 대해서 잘 못 돌아보는 것이지 결국 그게 모두 우리의 욕구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낯설더라도 좀 다른 이슈, 다른 욕구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조금씩 만나려고 하는 접촉면을 늘리려고 하는 건 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방성에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좀 공동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포함이 되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끼리 뭘 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좀 우리가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선거 시기이지 않습니까? 선거 시기에는 뭐 한계가 많죠. 나온 후보자 중에 한 명을 찍은 것밖에 할 수 없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들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선출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욕구를 무시하지 못하게끔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선된 다음에는 나 몰라를 한다 욕하잖아요. 그건 다 유권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 또 찍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소한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선거 때 표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엄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당에 따라서 연고에 따라서 이런 투표 형식이 계속 되는 것은 우리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선거 시기에는 그것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해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일상적으로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우리끼리 활동하면 돼. 안산시에서 돈을 지원하면 좋아.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활동이 안산시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면은 너희들이 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정도의 힘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동체 운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는 우리가 살고 싶은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그게 마을 만들기 운동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본다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정책 그런 활동과도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은 주민들이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싶은 공동체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다면은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찰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은 뭘 하려고 한 발을 딱 내딛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앞을 향해서만 가라라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인식을 갖게 됐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저는 마을 만들기 활동은 그것과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시로 걸음을 멈춰서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길을 나섰지? 우리가 저기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직선으로 가는 게 좋고 돌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내 옆에 있는가? 저 앞에 먼저 가고 있나? 내가 저 뒤에 뒤떨어져 있나? 엄한 데에 지금 있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같이 출발했는데 엉뚱한 데 따로따로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가 그냥 단순히 사업에 그치지 않고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들은 우리 같이 계속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가치, 꼭 가져가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이호 대표님의 경험에 우러난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아무쪼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실 바라고 다른 교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